자, 안녕하세요. 리턴제로입니다. 저번 시간까지는 문자열에 대해서 좀 공부를 같이 좀 했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추가적인 자료형에 대해서,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좀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저번 시간하고 마찬가지로 일단 좋아요, 구독 먼저 눌러주시고,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문제를 보면서 같이 실습을 하는 형태로 진행을 할게요. 자, 요일을 모두 저장할 수 있는 리스트 LS를 생성하고 출력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요거 한번 해볼게요. 자, 리스트를 만드는 방법은 뭐 크게 어려운 건 없고요. 일단은 뭐 이름은 쓰고,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적어주면 되는데, 대괄호 안에다가 쉼표로 구분해서, 여기선 요일이니까 월화수목금토일을 적어주시면 돼요.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월, 그 다음에 화, 왜 영어로 바뀌었어? 그 다음에 수, 목, 금, 토, 일. 이거 왜 이래? 잠시만요. 자, 이렇게 적어주시는 거죠. 자, 이렇게 적어주시면 끝나는 겁니다. 지금 여기 이제 밑줄 쳐져 있는 거는 띄어쓰기를 좀 해달라. 뭐 이렇게 써 있는 거니까. 이게 좀 보기 편하니까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린트는 그냥 LS를 그대로 프린트를 해주시면 돼요. 그럼 말 그대로 저거 그대로 나옵니다. 잠시만요. LS. 자, 실행을 해보면, 자, 이렇게 나오죠. 자, 이게 문자열로 이렇게 입력을 하는 거랑, 리스트로 입력을 하는 거랑은 천지 차이예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리스트를 만들 수 있다. 뭐 그런 얘기죠. 자, 다음 거 계속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LS에서 현재 요일에 해당하는 값만 출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이 수요일이거든요. 요 수요일만 출력을 하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할 때는 대괄호 안에다가 요 몇 번째인지를 보면 되는데, 항상 파이썬은 문자열이든 리스트든 그 시작 위치가 0이기 때문에 0, 1, 2, 그러니까 2라고 적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수라는 값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 문자열도 마찬가지고 리스트도 인덱싱이 가능하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 여기 자, 토요일, 일요일만 저장하는 리스트 W2를 생성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성을 해볼까요? W2를 생성을 하는 건데, 자, 또 보니까 이때 리스트 초기화는 LS를 이용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다가 토, 일 이렇게 쓰지 말란 얘기죠. 자, 여기서 어떻게 써야 되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은 LS를 쓰는 건 맞고요. 여기에서 이제 토요일이라는 게 0, 1, 2, 3, 4, 5 5번하고 6번이잖아요. 자, 그러면은 슬라이싱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5번 해서 6번 전까지 가는 거니까 7. 자, 이렇게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되는지 확인을 해보자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프린트 해서 이제 W2를 출력을 해보는 겁니다. 문자열하고 동일하게 인덱싱이 됐으니까 이렇게 이제 몇 군데를 자르는 슬라이싱도 충분히 가능하다. 뭐 그런 얘기죠. 자, 토, 일 이렇게 잘 들어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초기화를 할 수도 있다. 자, 그 다음에 LS에서 토, 일 값을 삭제를 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것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이거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LS 안에서 요 델 연산자 함수를 이용해서 토, 일을 지워주시면 돼요. 자, 위치가 딱 나와 있잖아요. 요 부분이 토, 일이라고 아까 했으니까, 자, 그 부분을 생각해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진행이 됐는지 또 확인을 해봐야겠죠. 자, 프린트 LS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토, 일 따로 빠졌고요. W2로. 자, LS에서는 월화수목금, 자, 이렇게 출력이 되고 있죠. 자, 이렇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아하. 자, 그 다음에 리스트 데이지를 생성해서 LS와 W2 값을 전부 할당해라. 그러니까 또 월화수목금토일 이렇게 따로 만들란 얘기죠. 자, 이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리스트를 두 개를 더하면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데이지 해놓고요. LS가 먼저인가요? 그렇죠. LS가 먼저죠. 자, LS 더하기 W2.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리스트 2개를 더하면은 그 값이 그대로 그냥 달라붙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요. 데이즈. 자, 달라붙었죠? 자, 요런 것들이 이제 그 다른 언어, 뭐 C 언어라든지 자바 이런 데서는 굉장히 불편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파이썬은 굉장히 쉽게 할 수가 있죠. 이게 파이썬이 요즘에 이제 각광받는 이유입니다. 뭐 어찌됐건 계속해서 가보도록. 데이지의 요소들을 역순으로 뒤집어서 출력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이 데이지에 해당하는 값인데 이거를 이제 출력을 일, 토, 금, 목, 수, 화, 월 이렇게 출력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얘기죠. 자, 요거는 이제 리스트를 아예 뒤집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요렇게 해주시면 돼요. 데이지하고 이제 리버스 이렇게 눌러주시면 데이지 값 자체가 바뀌어요. 만약에 원본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새로 저기를 하고 싶으면은 뭐 새로운 리스트를 하나 생성을 해서 복사를 한 다음에 뒤집어 주셔야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은 그냥 뒤집어서 출력을 하는 형태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글이 뒤집어져 있죠. 자, 이렇게 진행을 할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지금 현재 데이지 자체가 뒤집어졌잖아요.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데이지는 원본을 놔두고 뒤집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데이지를 만들어서 그것만 뒤집는 뭐 그런 형태로 가보는 게 어떨까 뭐 그런 얘기였는데 다시 한번 볼게요. 일단은 데이지 R이라는 거 새로 만들고요. 여기에다가 데이지 값을 다시 넣어줄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이론상으로 데이즈라는 리스트가 있고 데이즈 R이라는 리스트가 있는데 데이즈 R이라는 리스트에 데이즈 값을 넣어준 거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데이즈 R 값을 뒤집습니다. 그리고 데이즈 R 값을 출력해 볼게요. 자, 그러면은 마찬가지 거꾸로 잘 출력이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자, 지금 데이지를 뒤집진 않았죠? 데이지 R을 뒤집었죠? 자, 그래서 데이지를 출력해 볼게요. 마찬가지죠? 데이지가 지금 또 뒤집어져 있습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리스트가 그대로 복사가 되는 게 아니고요. 리스트 데이터는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리스트 이름이 하나 더 생기는 거예요. 변수랑은 좀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지 R이라는 애가 가리키는 월화수목금토일이랑 그 다음에 데이지라는 애가 가리키는 월화수목금토일이 똑같은 애들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 그런 얘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 요거를 복사하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자, 바로 이 리스트 내장 함수인데요. copy라는 명령 함수를 이용해서 해주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진행을 하시면 안 되고 여기서 일단은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에서 자, .copy 괄호 열고 닫고 자, 이렇게 해주시면은 데이지에 있는 값 자체가 들어가는 거예요. 값이 새로 복사돼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월화수목금토일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래놓고 새로운 월화수목금토일을 뒤집었으니까 데이지를 출력해도 정상적으로 출력이 될 거다. 뭐 그런 얘기죠. 이렇게 쓰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를 그냥 하자면 데이터 변수끼리 그냥 복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리스트를 복사를 할 경우에는 따로 명령어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명령어를 안 쓰고 그냥 이렇게 대입을 하는 할당을 하는 형태라고 하면은 원본을 그냥 같이 공유를 하게 된다. 그렇게 생각을 일단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나중에 이제 문제를 조금 더 풀거나 아니면 후반에 가서 이런 내용을 한 번 더 다루게 될 때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할게요. 넘어가서 자, 다시 데이지 요소들을 가나다 순으로 정렬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가나다 순으로 정렬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번 정렬을 해볼게요. 여기까지는 일단 지우고 데이지 출력하지 말라고 되어 있으니까 요거는 일단 다 출력을 안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고 자, 그 다음에 가나다 순으로 정렬을 하는 방법 데이지 쓴 다음에 하고 이것도 내장 함수인데요. sort라고 있어요. 이러면 정렬이 됩니다. 자, 근데 일단은 정렬을 하지 말라고 되어 있죠. 아니, 정렬이 아니라 출력을. 자, 왜 그러냐면 그 다음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요.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이 부분 때문에 그래요.
인덱스 함수로 수요일이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 알아내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정렬을 하면은 대충 뭐 어떻게 정리가 되겠다라는 게 예상은 되지만 어찌됐건 간에 그 눈으로 직접 보지 말고 함수를 이용해서 명령을 이용해서 위치를 찾아봐라 뭐 그런 얘기죠. 일단은 days.index 써봅니다. 자, 그 다음에 값을 찾을 걸 넣어주는 거죠. 자, 수 이렇게요.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해당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해당 그 문자열의 위치가 요 문자열 안에서 어디에 있는지, 요 리스트 안에서 어디에 있는지를 구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프린트 한번 해보죠. 이거 자꾸 없어져. days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2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두 번째 0, 1, 2 정확하게는 우리가 알기에는 세 번째 위치에 이제 수가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확인을 위해서 실제로 정말 저 두 번째 위치에 있는지 한번 days를 이제 와서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네요. 금목수. 자, 여기서부터 0이니까 0, 1, 2. 자, 여기 두 번째 위치에 지금 위치에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써있네요. 또 del 함수로 수요일을 제거해라. 뭐 제거하면 되죠. 이거는 해봤던 거니까 days 하고 수. 수가 아니죠. 위치 2 이렇게 쓰면 되죠. 또는 이게 수요일에 있는 값을 제거하는 거니까 요거를 이렇게 써주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수요일 위치를 찾아서 제거하는 거니까요. 2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프린트를 통해서 확인을 했던 거고, 그렇지 않고 바로 지우고 싶을 경우에는 이렇게 써줘도 충분하겠죠. 자, 이렇게 하실 수가 있다 정도. 자, 이번에는 remove 함수로 금요일을 찾아서 제거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일단 제거가 됐는지 확인을 해볼까요? days 해서 다시 실행. 자, 수요일은 제거가 됐고요. 자, 금요일을 제거하는 방법. 그러면 지금처럼 또 똑같이 금요일 위치를 찾고 금요일 위치를 이제 days 거기에 대입을 해서 del 함수로 이제 뭐 지우는 이런 형태로 하고 있는데, 이거 말고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차라리 그 컨텐츠 자체를 찾아가지고 지워버리는 거예요. 자,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days하고 remove. 여기 있죠, remove. 자, 여기에서 이제 금이라고 씁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지우는 거죠. 자, 지우고 나서 다시 days를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가능한지. 자, 여기 위에서는 특정 위치 값을 가지고 지웠고요. remove는 특정 그 안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지우는 형태죠. 한번 해볼게요. 자, 지워졌죠? 금요일이라는 값이. 자, 이렇게 지울 수도 있다 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그런 얘기예요. 자, 그 위에 요것도 한번 볼게요. 자, 리스트와 튜플의 차이점을 조사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리스트와 튜플의 차이점. 리스트랑 튜플은 동일합니다. 생긴 게 동일해요. 그래서 이제 요것만 달라요. 요렇게 바뀌어요. 대괄호에서 소괄호로 바뀐다는 거죠. 이게 이제 튜플이에요. 자, 차이점이 뭐냐면 리스트는 뭐 넣었다 뺐다 뭐 수정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죠. 튜플은 그게 안 됩니다. 딱 그 차이예요. 튜플은 딱 고정되는 값인 거고요. 리스트는 변경하거나 수정, 삭제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튜플이 상태에서 이렇게 실행을 해버리면은 자, 이렇게 뜨겠죠. 튜플은 뭐 이런 지원을 하지 않는다. 아이템 삭제 뭐 이런 것들을 지원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써 있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안 됩니다.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자, 뭐 인덱싱 이런 것들은 다 가능하죠. 그냥 어느 위치에 있는 값을 가지고 온다 뭐 그런 것들이니까. 자, 근데 이제 딜리트 뭐 이런 것들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튜플하고 리스트는 이제 용도에 따라서 적절하게 사용을 해주시면 돼요. 보통 리스트를 많이 쓰이겠죠. 자, 뭐 그렇고요. 자, 요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름, 국어, 영어, 수학 점수를 저장하는 리스트를 생성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리스트 생성을 해보도록 하죠. 마찬가지 똑같이 ls라고 하면은 뭐 이름은 뭐랄까요? 홍길동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국어 점수 뭐 90, 그 다음에 영어 점수 80, 수학 점수 85, 75 할까요? 이렇게 저장하는 리스트를 생성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무슨 말이야? 각각 요소의 데이터에 이름을 지정하고 영어 점수를 출력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 위에 잠깐 나와 있는데
딕셔너리라는 새로운 자료형을 지금 공부를 해보자 라는 얘기예요. 자, 홍길동 90, 80, 75 이거는 단순한 데이터가 나열되어 있는 건데 이 데이터에 특별한 의미를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의미를 가지고 이제 검색을 하고 찾고 할 수가 있는데 보통 사전처럼 단어와 뜻이 있는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 데이터의 이름과 데이터의 실제 값, 그러니까 키와 밸류를 지정해서 정의를 하고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은 딕셔너리인데 딕셔너리는 이 괄호를 요렇게 넣어주시면 딕셔너리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 앞에 키 값을 따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네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요. 그래서 이제 네임은 홍길동, 네임이라는 키를 가지고 있는 홍길동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이렇게요.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이거는 국어였죠. KOR로 할게요. KOR 이렇게 하고 얘 같은 경우에는 영어니까 ENG English 이렇게 하고 얘는 매스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딕셔너리가 생성이 된 거고요. 이거 출력하고 뭐 하는 거 크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프린트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 ls 해서 똑같이 넣어주는 건데 여기서는 위치가 아니고 뭐 위치도 가능하겠지만 위치가 아니라 영어 점수 ENG 그러면 이제 ENG라고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요 ENG 키 값을 가지고 있는 요 놈의 데이터를 가지고 올 수가 있다는 거죠. 80 이렇게 나오죠. 자,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찾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요거 봐야겠죠. 딕셔너리의 키값만 추출해서 출력하시오. 그러니까 키값이라는 건 name, KOR, ENG, mass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죠. 자, 요거를 출력하는 방법은 뭐 크게 어려운 건 없고요. 마찬가지예요. 뭐 ls 해놓고 이제 점 찍으면은 관련된 함수도 쭉 나올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이제 보면 되는 거죠. 잘못 눌렀네요. 자, 점 하고서 키즈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자, 요거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키가 그대로 출력이 됩니다. 이렇게 나오죠. 딕셔너리 키, 자, 이렇게 나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게 어떤 형태인지 좀 확인을 하고 싶으시면은 이렇게 일단은 잘라내서 여기다가 뭐 tmp라는 변수 하나 만들고 이렇게 넣어주고요. tmp를 출력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옵니다. 라고 써있죠. 똑같은 거죠. 이렇게 이제 리스트 형태로 돌려줍니다. 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요게 이제 키즈가 아니라 다른 것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키가 아니라 밸류 값들만 가지고 올 수도 있는데 밸류즈라고 있죠. 이렇게 하게 되면은 거기 안에 있는 데이터들만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뭐 요 정도 값이 오늘 이 정도까지는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리스트에 대해서 좀 배웠는데요. 그쵸? 매 문제를 다음에 리스트에 대해서 좀 배웠는데 이 리스트는 나중에 엄청 많이 쓰여요. 데이터가 좀 많이 늘어나고 하게 되면은 뭐 리스트 안에 또 리스트를 쓰고 뭐 그렇게 하게 되면 좀 더 복잡하게 사용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자주 사용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좀 어려웠던 부분이기도 하죠. 자,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 시간에는 이제 선택 제어문, if문, 뭐 if else문 뭐 이런 것들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아까 좋아요,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궁금하신 부분이라든지 뭐 추가로 말씀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 같은 거 남겨주시면은 제가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